저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저 거칠고 어떻게 보면 좀 저질적인 형태들이 언제쯤이나 바뀔까? 저는 굉장히 솔직히 백년하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수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2002년에 노무현을 반대하고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반노 세력에 들어서면서 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지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자,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것처럼 그냥 뭘 바꾼다, 어떻게 변한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갖고 재빨리 줄 서고 비비고 그러면서 날 팔고 그러는 게 빠른 길인데 그 본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맨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사는 인생에 뭔가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낫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체로 그냥 살아가듯이 줄을 서서 한 자리나 하는 쪽 이런 쪽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원찮은 몸을 이끌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유튜브로 한때 수입도 짭짤했지만 그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현생에서의 출세 돈도 다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제 말에 약간의 진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로 이야기하자면 보수는 내가 볼 때 대형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 가봤습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는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매뉴얼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대형 교회는 그 대형 교회에 대한 신화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적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세운 목사는 일반 목사가 아니지요. 성직자를 넘어서서 대기업 회장과 비슷하죠.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는 얼핏 보면 그 대기업 회장 같은 창업 목사와 또 그를 떠받드는 대기업의 임원 같은 장로와 교회 각종 이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그 속에서 문어발식으로 그냥 구역을 갖다가 나누어서 통제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이 기본 틀에 맞춰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헌금 내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었다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장로가 되면 그야말로 이 대기업에서 일반 사원에서 임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전직 대통령은 장로에서 떨어져서 몇 년간 차량 정리를 해서 기어코 장로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이런 대형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에는 그 대형 교회는 신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정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신자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가 신자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작은 동네 교회들은 신자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상담 기능을 하고 동네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했지만은 오늘날 대형 교회는 신자 한 명 한 명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신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부하고 헌금 내고 그 대가를 보고로서 출세와 재물을 가지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니를 별로 돌볼 생각이 없다라는 게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 보수가요 그렇게 지금 됐어요. 자, 보수는요 힘센 사람에게 줄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는 이명박에 줄을 섰다가 박근혜가 되면 박근혜로 갈아탑니다.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돼서 맛이 갈라면 또 윤석열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면서 새 정권에 전부 그 근처에 얼쩡거린 사람을 손으로 꼽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이 보수라는 거는요,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돼 가는가를 포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줄을 서고 인맥을 갖다 붙이고 접촉하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장관하고 총리하고 각종 공기업도 한자리 하고 공천 받고 그렇게 유지해 가요. 자, 그러면 뭐 한국의 진보라고 부르는 저 좌파당도 비슷한 거 아니냐? 거기도 그런 게 있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적어도 최고 권력자의 줄을 서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노력도 상당히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 성남에서 단순히 변호사만 하면서 뭐 공천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권력자만 쫓아다녀서 된 게 아니라 성남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운동을 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여배우하고의 대화 중에서 뭐 나왔다는 이야기들, 그 여배우 말을 빌자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이나 뭐 엘리트 코스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이 상당한 바닥에서 기는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국의 공산당 보면 옛날에 모택동 시대에 하방을 시켜서 바닥에서 기고 또 모택동의 그 공산혁명에 대해서 수십 년간 고생을 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 중에서 이제 발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가만히 보면 진골성골이 있어서 학생운동권에서 깜빵 가고 고생하고 바닥 기고 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리고 또 취직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그리고 정치판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확률 낮은 일에 매달리면서 버텨온 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다음 할 게 없나 싶어서 정치판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판에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좌파에만 있고 우파에는 없는 것이 한 번이라도 누가 그랬잖아요. 연탄 시에서 말하잖아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말 속에 뭐 안돈이란 사람 자체도 내가 이 시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거하고 같다고 보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어쨌거나 좌파들은 젊은 한때 사랑을 내세우면서 학생운동이니 사회운동이니 하면서 뭔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노력했거나 하는 그런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한 경력을 갖다가 주요시해요. 그런데 보수에서는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보수에서는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나와서 유학을 어디 갔다 오고 한국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고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지요. 평생 살아오면서 이념에 대해서 생각 안 하다가 어느 날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하니까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을 누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것이 마치 대중에 대한 애정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와 비슷하다고 한 부분에서 사랑이 없다. 대형 교회에 가면 신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신도가 오히려 대형 교회가 요구하는데 맞아야지요. 직업이 좋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자 이러면 그 사람은 대형 교회가 자기에게 딱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형 교회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기업에서 좀 성공했다, 공무원으로 좀 높이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몰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교우 관계를 가지고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또 더 올라가려고 노력.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솔직히 뭐 초대형 교회에서 크기에서 어떤 종교가 주는 고유의 가치, 인간에 대한 사랑, 헌신, 서로에 대한 돌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이 한국 보수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이념 갈라치기 하고 안보 이야기하고, 어제도 무슨 안보 장진호 전투 73주년 이러는데 원래 그러면 그렇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을 하고 고정적인 팬을 모아서 한 40% 지지를 가보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높여서 선거에 승리하려니까 그런 주장을 할 뿐이죠. 내가 좀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보수의 숱한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안보니 이념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요, 대중에게 사랑으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일부 안보 보수라는 사람들은 왜 안보를 소홀히 하느냐 하지만, 대중들은 그 안보 보수가 내세우는 안보나 이념조차도 그냥 그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방편에서, 그야말로 나이 들고 보수 지향적이 된 노인분들 표를 모으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보수들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바탕을 둔 진보 우파가 아니고는 한국의 보수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